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기술 노트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AI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특히 그 결과의 신뢰도를 어떻게 놀랍도록 끌어올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정답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AI가 서로 막 검증하면서요. 낮은 확신을 거의 96% 이상의 높은 신뢰도로 바꾼다. 뭐랄까, AI 세계의 동료 평가 같은 그런 과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죠. AI가 단순히 자동차 같은 넓은 범주만 아는 게 아니라 포드처럼 좀 더 구체적인, 그러니까 저희가 중정밀도라고 부르는 정보를 어떻게 식별하느냐, 그리고 그 결과를 또 얼마나 믿을 수 있게 만드느냐, 바로 이겁니다. 아, 중정밀도. 네네. 자료에서 제시된 그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에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럼 그 기본 아이디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일반적인 AI, 그러니까 저정밀도 AI가 이미지를 보고 아, 이건 자동차네? 라고 인식을 하면요. 이걸 단초로 삼아서 더 정교한 AI, 중고정밀도 모델들한테 자동차 포드라든가 자동차 포드 F105 같은 더 상세한 후보들을 찾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중간 단계인 포드라는 정보만 쏙 뽑아내는 방식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정밀도 결과를 뭐랄까 일종의 필터처럼 쓰는 거예요. 훨씬 방대한 중고정밀도 후보군 안에서 효율적으로 답을 찾는 접근법인 거죠. 효율적으로요? 네. 가능성이 좀 낮은 모델은 일단 배제하고 잠재력 있는 모델들만 딱 활용하는 겁니다. 아하. 자,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지는데요. 네네. 이렇게 뽑아낸 포드라는 그 중정밀도 정보가 진짜 믿을 만한 건지 확인하려고 여러 종류의 AI 모델들을 동원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아주 꼼꼼하게 신뢰도를 검증한다고요. 맞아요. 특히 그 초기 신뢰도가 생각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검증을 A하고 B 이렇게 두 단계로 또 나누어서 진행하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아, 1차를 또 나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른 종류의 모델들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모델은 결과가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되는지 보고 이걸 다양성 기반이라고 하고요. 다양성? 또 네. 다른 모델은 이걸 반복해도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지, 그러니까 재현성이나 반복성을 확인하는 식이죠. 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각 단계는 과반수 동의를 통과 기준으로 삼고요. 예를 들면 1차 A는 6개 모델 중에 4개 이상, 1차 B는 9개 모델 중에 5개 이상 동의해야 통과, 이런 식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여러 모델이 동의하는 방식이 혹시 다 같이 같은 오류에 빠지는 뭐랄까 집단 착각 같은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그래서 특히 1차 검증 A 단계에서 다양성 기반 모델을 포함시키는 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접근법들이 정말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단순히 같은 답을 반복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도 이게 타당한지를 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숫자만 채우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이야, 이 복잡하고 여러 겹의 검증 과정을 다 통과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고요. 네, 2차 검증까지 마치면 이게 총 5개의 중간 결과 중에 3개 이상만 일치하면 통과인데 이걸 통과하면 처음에는 진짜 1%도 안 되었던 그 결과의 신뢰도가 최종적으로는 96% 이상으로 극적으로 치솟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엄청난 신뢰도 향상이죠. 와, 96%? 이걸 뭐 사전 확률, 그러니까 검증 전의 낮은 가능성이 사후 확률, 즉 모든 검증을 통과한 후에 높은 확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사전 확률, 사후 확률. 네, 낮은 가능성에서 시작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확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신의 노트에 있던 그 스테이크 사진 예시 좀 볼까요? 이게 미정의 샘플 경우라고 하셨는데 아, 네. undefined sample. 네, 일반 AI는 그냥 음식이라고 인식하지만 중정밀도 AI는 학습 데이터에 이게 딱 맞는 특정 국가 음식 뭐 이런 게 없으면 정의되지 않은 레이블, undefined 레이블이라고 솔직하게 답한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판단하는 능력. 오, 시스템이 자기 한계를 아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무당벌레 예시는 기정의 샘플, predefined 사례인데 여기선 또 AI의 추론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추론 능력이요? 네, 일반 AI는 그냥 동물 정도로 분류하는데 중정밀도 AI는 여러 검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곤충이라고 분류를 해요. 네. 근데 놀라운 점은 학습 데이터에 무당벌레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네,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기존의 다른 곤충 데이터 있잖아요. 뭐 개미나 잠자리 같은 그것들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추론해낸 결과라는 겁니다. 일종의 귀납적 추론이죠. 와, 진짜 똑똑한데요? 학습 안 한 것도 유추해내고 네, 그런 부분이 흥미롭죠.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AI가 이런 중간 수준의 정보를 인식할 때 그냥 한 모델에다만 띡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 모델과 단계적인 검증이라는 아주 견고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 이걸 알 수 있었네요. 네, AI가 내놓는 답 자체만큼이나 그 답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내부적인 검증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AI가 아까 그 무당벌레 예시처럼 명확한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유사성에 기반해서 답을 내놓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랑 또 명확한 데이터에 딱 기반해서 답을 내놓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특히 오늘 이야기한 이 중정밀도 영역에서 우리는 각각의 결과에 어느 정도의 신뢰를 두어야 할까요? 유사성 기반 추론 결과와 데이터 기반 결과의 신뢰도 차이.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어떠실지 저도 궁금해지네요.